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오늘은 버전 174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요런 기능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건 너무 과하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해서 수시로 넣고 빼고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시는 또 기능들이 있다면 댓글로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뭐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이게 그 VBA가 좀 복잡한 것들은 주중에는 못하고 뭐 주말 통해서 그 작업이 가능하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댓글로 그 기능 개선을 요청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174 버전 변경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 이제 뭐 기능들은 되게 이제 사용하기 편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면도 이제 직관적으로 변경이 되고 사용도 되게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의 어떤 신뢰 수준은 결국은 이제 통계에 대한 신뢰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통계를 굉장히 이제 그 신뢰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매매법들이 있겠지만, 그건 뭐 각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매매법을 적용하시되, 절대 이 통계는 등한시 하지 마세요. 자, 변경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폭 채용 자리를 집어넣었어요. 맥스로 하고, 지금 기존에는, 지난 봉 5개에 대한, 꼬리값, 최고점과 최저점의 변폭값을 평균을 내고, 이 변폭값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변폭값이 어느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방향대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봉 변폭을 다 채웠다 이거지. 그럼 채우고 난 이후에는 그쪽 방향으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되려 기다렸다가 좀 더 유의미한 자리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게 낫다라고 지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날짜는 이렇습니다. 1월 31일 20시 10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스닥이 지금 한 28% 정도 변폭을 취하고 있죠. 그렇다면 좀 복합적으로 이제 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얘는 지금 더 상방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뭐 하방을 방으로 튼다면 손절을 넣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얘가 만약에 채워서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변폭 자리가 그 변폭을 다 채운다고 하면 4%를 가야 되는데, 과연 4%를 갈 수 있을까? 4%는 못 간다 이거지. 4%는 못 갑니다. 그죠? 4%를 못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저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이런 어떤 변폭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변폭을 움직일 때 이게 몸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꼬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꼬리가. 그러면 이게 변폭이 4%씩 채워지는 날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날은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던가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상방으로 4%를 채우려고 한다면 오늘 뭘 해야 됩니까? 하방으로 벌써 꼬리를 말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한 2% 정도, 꼬랑댕이가 한 2% 되고 몸통이 한 2% 된다고 한다면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꼬리를 이렇게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 이거지. 그거는 이제 3분봉의 TPH 라인, TP 라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상방으로 더 가겠지만, 장 초반까지도 상방으로 가겠지만, 문제는 변폭을 상방으로 다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운다. 못 채운다. 예, 요런 이제 유추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이 변폭 자리를 다 채웠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지만이 이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인제 이게 평균 변폭값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변폭값에 대해서 오늘 시가 대비해서 상방으로 갔을 때 얼마큼, 하방으로 갔을 때 얼마큼 요걸 바로 인제 보여주게끔 그래서 직관적이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균 변폭하고 당일 변폭하고 그다음에 변폭비가 얼마큼 되고 이 변폭을 상방으로 채웠을 때 얼마큼 뻗어나가고 하방으로 채웠을 때 얼마큼 뻗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얘는 상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변폭을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운다. 그렇다면 그럼 하방으로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하방으로 해서 이렇게 3%짜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오늘은 아 지금 현재 변폭을 30%였지만 잘 채우면 한 50% 정도에서 도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지 정도를. 그죠? 예. 예, 고런 걸 인제 뭐 전략적으로 인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인제 채움 자리를 만든 게 인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인제 TP를 수정을 했습니다. 요 TP를. TP를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기존에는 TPH 값하고 TPH하고 TPL하고만 두 값씩 값을 줬는데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자꾸 얘가 어디에 부딪히냐면 TPM에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이 TPM 값을 삽입을 또 한 겁니다. 어 TP 값은 그 사용부 편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차트에서 이렇게 구현을 했지만 이게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정확하지가 않다. 왜 정확하지 않다? 이 차트에서 나오는 종가가 조금 틀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산된 값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확한 값은 어느 값? 요 DD에서 나온 요 값이에요. 그런데 뭐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10포인트 정도는 뭐 우리가 해산하면서 10포인트는 무시하고 들어가야 될 정도의 수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감안해서 쓰시고 아까 변폭이 28% 저기 어디 갔어? 28% 지금 변폭을 채우고 이 변폭을 상방향으로도 하방향으로도 지금 저 변폭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인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인제 기존에 만들 때는 TPH하고 TPL하고 TPM하고를 다 표시를 해 뒀었는데 어 TPM에서 자꾸 부딪힌다고 그랬죠, TPM에서. 기존에는 TPM에서 부딪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냐면 TPL 갔다가 TPH 갔다가 TPL 왔다가 방향 정하고 글로 확 가버리는 거지. 근데 요즘은 안 그래. TPM에서 부딪힙니다. 자꾸 TPM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부딪히고 어디 갔어? 여기 또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즘은 굉장히 인자 장이 인자 화랑이죠, 화랑. 예. 화랑인데 기본 움직였다 하면 뭐 한 600포인트 뭐 400포인트는 우습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일봉 하나가 되게 짧은 뭐 0.5% 짜리 1% 짜리로 쪽쪽쪽쪽 가는 그런 무난한 장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PM도 유의미한 자리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TPM 값이 인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인제 정확하게 TPM 값을 보기 위해서 TPM 값을 인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3분봉에서는 TPM 값을 이렇게 보시고 '저 값이 인제 정확한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이게 차트에서 요렇게 튤립 값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튤립 값 나오죠. 여기 요렇게 올리게 되면 튤립 값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오면 어 올리면 어디 갔어?
저기 있네. 14613 여기 28번 HTHL 나오죠, 그죠? HTHL 28번입니다. 수식. 그래서 14613, 14185, 14399 이게 지금 TPH, TPM, TPL 의 값입니다. 예,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성적인 매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무 썼다, 아니면 그럼 방향 바꾼다, 아예 손절 나가야 된다, 그럼 뭐 50포인트 뭐 30포인트 선에서 손절 내보내고 다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무턱대고 뭐 버팅기고 안 합니다. 손절 내보낼 때는 내보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최대 최소값을 찾는 걸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이게 하다가 지난주였나요? 우리 도인 선생님 방송 보다가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찾으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값에서 가장 그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아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식을 만들어야 되죠. 수식을 안 만들고 이거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수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VBA로 넘겼는데,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제일 큰 값이 얼마큼이었을까? 제일 작은 값이 얼마큼이었을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항생, 나스닥 기준으로 봐야죠. 지금 좀 나스닥 장이니까, 나스닥. 아이고, 그러면 이걸 카피를 해서, 아이고, 이걸 반영을 안 했네. 여기에 있는 아날리시스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얘는 이제 오로지 최소값만 찾는 거예요. 나는 20본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달이죠. 20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높았던 값하고 가장 낮았던 값을 찾아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선택을 합니다. 최대값을 찾아줘라. 그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이제 고가로 가겠죠. 아니면 변동폭에 대해서, 아니면 윗꼬리에 대해서 막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고가로 꼽힐 거라 이거죠. 그러면 고가에 상반된 거는 이제 저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그 0인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값을.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라. 최대값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20봉 이내에서는 최대값이 얼마였냐면 1월 26일 날 3.5%, 이게 가장 높은 값이었어요, 고가가. 그래서 고가가 3.5%고 저가가 1.38% 돼가지고 합의 변동폭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8% 정도 나온 거죠. 4.8%는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전부 다 이게 포근한 날들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그렇게 찾아내는 거지. 아니야, 이거 60봉 이내에서 좀 찾아줘. 그럼 60을 입력을 하고요. 최대값 찾아줘. 그럼 이렇게 찾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 기준? 오늘 아닙니다. 어제로부터 해가지고 몇 봉 이내에 고가, 저가, 시고, 저정, 변동폭,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여기 조건은 요겁니다. 시고, 저정, 변동폭,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에 대해서 최대로 갔던 값과 최소로 갔던 값을 찾아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쪽에는 저만큼 갔었다. 언제 쪽에서는 이만큼 내려왔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20봉 동안에 움직인 게 변동폭이 50%였으니까 5%였으니까 충분히 오늘도 5%갈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타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동폭을 한번 볼게요. 그럼 변동폭으로 해가지고 최대 60봉 이내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변동이 제일 극심했던 때는 언제였냐? 6% 변동폭이 6%인 날까지도 있었다 이거지. 변동폭이. 그리고 4% 이렇게 3.7%도 4%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 1월 24일, 26일, 20일 이게 전부 언제입니까? 요 근래잖아. 요 근래. 그러니까 요 근래가 미친 장인세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말이 있죠? 노저어서 이럴 때 이렇게 따박따박 챙겨 드셔야지. 이럴 때 못 챙겨 드시면 하루 폭이 0.5%, 1%짜리 이어지는 장에서는 노멀한 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다 그죠? 그러면 그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이 어딥니까? 이런 장이죠, 이런 장. 이런 식으로 0.5%, 1%짜리로 쭉 가게 되면 이거는 상방으로 일방으로 보면 상방인데 이 안에 들어가 본 게 상방이었냐?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니까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흔들기는 흔들는데 어떻게 하면 진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갖고 여기서 이걸 다 먹지는 3%를 다 먹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1%만 먹는다고 해도 1% 얼마입니까? 16,000에 1% 잡게 되면 160포인트 아니에요. 그럼 160포인트만 먹어도 훌륭한 거지. 훌륭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하실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감으로는 매매는 안 하실 거라 이거지. 감으로는. 예. 자, 그다음에 지그재그 링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지그재그 링크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그재그 사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배포된 파일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뭐가 있었냐면 PHCF 폴더 밑에 01DD, 02DBase, 03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01, 02, 03 지그재그 04 종목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그재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그재그 파일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지그재그 파일을 통해서 지금 이 사용법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 지그재그는 이건 거죠. 이것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뻗어나갈 때 얘가 지금 이게 변곡이 몇 프로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계상으로 나스닥은 0.3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의 변동폭을 보이고 요즘과 같은 때는 곱하기 2배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이게 허용폭이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갔다가 조정을 준다고 줬을 때 얘가 얼마까지 얘기 맥스 0.8%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요즘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장이 루즈하게 움직일 때는 이게 1%가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완전히 방향을 뒤트는 거라 이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0.8%, 1%게 내려와서 조정 주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고점 뚫어서 이만큼 내려온 만큼 또 올려가지고 2% 정도 상승을 보여버리는 게 요즘 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폭이 얼마큼 되느냐, 이 폭은 시기에 따라 막 틀려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루즈한 장에서는 0.1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고 지금 요즘같이 굉장히 러프하게 아주 파이팅하게 움직이게 되면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온 거라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근래에 한 5일치 아니면 10일치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돌리게 되면 이 값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그재그 링크를 이제 생성을 했다.
저장 안 함으로 나오고. 최대 최소값을 인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기존에는 여기에 거래량 0인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막 집어넣어 가지고 좀 어지럽게 되는데 그걸 다 없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본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데이터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600개를 대상으로 해 갖고 돌렸었는데 600개 대상으로 돌리니까 오류를 범하더라.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의 의미는 근래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요 근래에 일정 기간 부분만큼의 값이 필요한데 지금 제일 이게 변동성이 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팬데믹 때였죠. 팬데믹 때. 언제?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변동성이 무지막지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걸 돌려버리게 되면 이때 변동성이 이제 끌고 들어와 버리는데 600분의 1이니까 이때 이게 변동성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의 변동성을 카운트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지금의 변동성을. 요걸 카운트해야 되는 거지 이걸 카운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제 이 변동성 장세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루즈하게 1% 0.5% 짜리 인제 조막순 같은 것들이 인제 또 펼쳐지겠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뭐 월가에서는 뭐 35% 까지 뭐 고점에서 하락한다 만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월가 분들의 생각인 거고 지금 뭐 전저점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시 인제 되돌려서 인제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죠. 예 일봉상에 지금 38 자리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봉상에 여기에 38 자리, 38 자리 지지를 요거 한번 보죠. 일봉상에 38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과거는 지금 얘를 뭐 했습니까? 이게 지금 360 봉 요 녹색이 360 이에요. 360 MA를 그냥 확 깼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360을 깨지를 못하잖아요. 깨지를 못하잖아. 되려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때는 워낙 인제 뭐 이게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냥 수직으로 내려꼽은 거고 지금은 수직으로 내려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도 되나?' 하다가 좀 올렸다가 '내려도 되나?' 내렸다가 '올려도 되나?'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면서 어떡합니까?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양이 나와 버리잖아요. 이건 틱봉으로 보면 나오죠, 지금 이 모양은. 그래서 얘는 지금 360 MA를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일봉상 38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온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 왔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고점으로부터 해 가지고 얘가 지금 내려온 게 얼마냐. 어 요 나스닥만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정 기간이 아니라 지정 기간 20 봉 20 봉이면 되나? 40봉 기준으로 해야겠네요. 모르니까 60 개로 기준 60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calculation all이 되겠죠? calculation all 하게 되면 12개 다 들어가니까 시간 엄청 걸리는 거고 나스닥만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려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태인지 값을 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지금 무진장 막 떨어진 것 같은데 그 60봉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건 거죠, 이거. 60개 기준으로 따진다면 자 오늘부터 해 가지고 60 개, 50 개, 60 개. 이만큼 되네요. 그래서 이 60 봉으로 인제 따지고 봤을 때 무진장 떨어진 것 같고 무진장 막 하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랬다 이것이. 뭐냐면 양봉계수 30 개, 음봉계수 30 개. 예 음봉의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음량을 따졌을 때는 어 좀 이렇게 봉의 색깔로 봐서는 비율은 똔똔이더라. 똔똔이더라. 근데 지금 최대로 내려온 것도 일봉 최대 등락률은 뭐 어떻고 뭐 얘 다 필요 없고 요거. 지금 고점에서 내려온 게 14% 정도 내려왔어요. 14%.
14% 내려왔는데 14%면 어마어마한 거라 이거지. 자, 그럼 요 14%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 볼게요. 요걸로 넘어가야지. 되겠 자, 여기에 16 16 659 16 659 결국 내추럴 가스네. 예. 16 659 에서 저점이 13706 13706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한 17% 정도 종가 기준으로 따지는 거 하고 요 절대값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값에 대한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4%인데, 값의 어떤 기준을 어디다 뒀냐가 뭐 중요하죠. 그러면 종가 기준보다는 이게 상대값 기준이 더 낫겠다. 그죠? 그럼 저 상대값 기준으로 바꿔야겠다, 저것도.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7% 정도가 고점으로부터 해서 밀려 내려온 거예요. 17% 정도가. 그리고 얘가 지금 2,900, 한 3,000포인트 정도가 밀려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팬데믹 시절 요때 요 값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9763 63이었고 86 6628 마이너스 30%잖아요. 요렇게 나란히 놓게 되면, 그러면 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때 팬데믹 시절에 하락했던 하락률하고 지금은 이제 버블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이 하락하고 하락의 폭이, 절대적인 폭은 어떻다? 같다. 절대적인 폭은. 지금 현재 고점으로부터 3,000포인트 밀려 내려왔고, 지금 현재 여기서도 고점으로부터 3,000포인트 밀려 내려왔죠. 근데 상대적인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얘는 뭘 했습니까? 마이너스 30%를 밀고 내려오면서 360 MA를 그냥 과감하게 돌파하고 찍고 내려왔는데, 얘는 어떡합니까? 상대적인 값을 볼 때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얘보다도 하락률은 더 이제 낮다는 거지. 이 앞전에서는 30%가 확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은 밀려 내려와도 17%밖에 안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 상대값을 보게 되면 뭘 못하는 거예요. 360 MA를 그냥 확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절대값하고 요놈의 절대값하고 같은 값으로 지금 현재 하락한 상태고, 상대적으로 얘는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못 받고 했지만 얘는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뭐 35%를 뭐 고점에서부터 35%를 빠지네 마네라고 한다고 하지만, 35%를 빠지게 되면 어떻게 이 두 배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6,000포인트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6,000포인트는 빠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국은 뭐다? 여기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여기서 자리 다지고 조금만 더 머물러 준다면 다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분수령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러시아구에 어떤 긴장 문제가 걸려 있죠.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금리하고 이게 어떤 게 상관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뭐 군사적인 어떤 갈등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파장이 크겠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어떤 미국과의 군사적인 어떤 갈등 이게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금리 인상이고 뭐고 간에 다시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이게 실패를 냈다라고 한다면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35%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5%를 잡아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점 값이 이걸 다시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35%를 때리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죠. 10828.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월가의 예측대로 하면. 그러면 이걸로 한번 볼게요. 10,000포인트다. 그럼 10,000포인트까지 이거에 더블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거에 더블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 값이 어디냐? 1800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입니까? 1800, 1800. 이거 끝도 안 보인다. 끝도 안 보여. 1800, 1800, 1800.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월가 이게 어른들이 예측한 대로 이만큼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요렇게 올라가리란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이런 것들 통계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통계 내보시면 그래서 통계 내보시면 요때 하락률, 요때 버블 때 모기지로 사태 때 하락률, 그럼 이게 모기지 때 이게 뭐 중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하락률이 몇 프로였게? 모르잖아요. 하락률이 몇 프로였는지. DD는 이런 걸 객관적으로 값을 읽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 계산을 해볼까요? 어디 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256. 2256에서 어디까지? 1017. 17. 54% 빠졌던 적이 있었네. 이 모의지론 때. 이 모의지론 때가 제일 심하게 타격을 입은 때였죠. 그러면 여기서 54%, 마이너스 54% 빠졌던 적이 있었고, 여기에 또 그 다음 심했던 때가 여기죠. 여기에 마이너스 30, 아까 30 몇 프로였죠? 32% 여기 있었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고, 뭐 비율 많네. 비율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러면 더 가는 거지, 이렇게. 더 가는 거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봐서도 54% 빠진 적이 있었고, 32% 빠진 적이 있었고, 지금 17%. 그럼 비율적으로 뭔가 싹싹 맞아 들어가.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다 왔겠네. 그럼 돌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우리들은 트레이더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 가지고 지금 들어가 가지고 1분 만에 먹고 나온다든가 2시간 만에 먹고 나온다든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며칠 끌고 갈 사람들 아닙니다. 큰 비율을 봤을 때는 저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DD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그런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아, 그렇다면 매수 관점이 오를 건가, 매도 관점이 오를 건가. 예, 그런 어떤 통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상 변폭 채움 자리 한번 볼게요. 그 변폭 채움 자리 요거 한 개, 그다음에 TP 값 수정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최대 최소값 찾기 이걸 지금 최대 최소값 찾기에서 이 통째로 집어넣었었고 요거 여기에 3개, 그다음에 지그재그 링크 만들었고 4개, 그다음에 요게 거래량 영인놈 없애고 실제적인 그 의미 있는 값들만 표출해라 5개, 그다음에 여기 본 개수를 카운트까지 해라 6가지. 그럼 총 6가지 그 이번에 업데이트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해보시고 이런 기능이 좀 뭐 이게 이런 기능은 불필요한 기능 아니냐, 이런 기능 빼달라, 눈만 아프다라고 하는 기능들도 있을 거고, 나는 이 기능이 더 필요하니까 이 기능을 넣어줘라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넣고 빼고 하는 건 이게 어떤 뭐 이런 어떤 폼을 갖다가 뭐 와당창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뭐 주가 현황의 요 표를 갖다가 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건 대공사가 됩니다. 대공사가 돼요. 이런 것들은 주말에 작업을 해도 한 2주 정도는 2주 주말 정도는 작업을 해야지 이 양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양식 바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간단한 것들은 뭐 함수로 끝낼 거고요. 함수로 끝내는 것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함수로도 이제 못 끝내게 되면 이제 VBA로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뭐 VBA로 넘어온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도 웬만하면 주말이면 다 끝납니다. 예. VBA는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죠. 예. 잠깐 VBA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 요번에 이제 이거 잡으면서 아까 그 영인놈 빼고 그 최대값 최소값에서 영인놈들 빼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본 개수 지정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이게 계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수로는, 엑셀 함수로는 구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구현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함수가 막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VBA로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매출로 작업이 딱 돼버리니까 VBA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좋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법 말씀을 드렸고요. 버전 174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 이제 설날인데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안전매매 하세요. 예, 안전매매 하시고, 또 이거 또 쓰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